그 다음에 체언 앞에서 체언을 수식해주는 것은요. 과명사. 그 다음에 이제 용언 앞에서 용언을 수식해주는 것은요. 부사. 자, 그 다음에 이제 감탄사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용언이라는 자체의 품사가 뭐뭐 있습니까? 동사하고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까지가 있죠. 이게 여러분 실제로 이제 품사입니다. 그런데 품사는 9개의 품사이면서 정해 있어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품사라는 자체는 항상 그 품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성분을 오실 텐데 여러분 이런 품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여성이라는 성별을 갖고 태어나고 남성이라는 성별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여성인데 직업을 택할 때는 여러분 직업은 계속해서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절대 못 바꾸나요?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 상황에는 나는 이거 해야지, 나는 공무원 해야지, 나는 이 상황에서 미용사 해야지, 나는 뭐 의사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바로 그 바꿀 수 있는 것. 자, 품사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꿀 수 있는 것 이게 바로요. 문장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장 성분에서는 어느 때는 내가 주어였다가 어느 날은 내가 서술어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어느 날은 목적어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장 성분은 사전에 실려 있게요, 안 실려 있게요? 절대 안 실려 있어요. 실려 있을 수가 있나요? 문장마다 계속 바뀌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사전에 실려 있지 않아서 찾으시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구별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네요. 주위의 상황을 보고서 판별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 들고 강의실에 있습니다. 저 인간의 직업은 뭘까요? 강사,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어떤 학원 선생 또는 뭐 학교 선생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영화판에서 영화 찍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영화 배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위의 상황을 보고서 판별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문장 성분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4개의 문장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라는 주 성분입니다. 일단 먼저 주 성분인지 부속 성분인지 독립 성분인지 이가 3가지가 있는데 이거부터 외워갑시다. 자, 우리 문장에서 주 성분에는 주어하고 서술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보호까지도 문장에서 주 성분입니다. 그런데 문장에서 부속 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 그 2가지가 관형어라고 하는 것과 부사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얘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관형어에서 어라는 말이 붙은 거하고 관형사에서 사라는 말이 붙은 거고요. 얘 때문에 이름이 똑같아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란스러워 막 미칠 지경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형사와 관형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성별이 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성인데요. 실제로 이제 내가 하는 직업들은 계속 바뀌는 건데 우연히 여러분 그 이름이 똑같을 뿐이에요. 그래서 관형어라는 자체는 문장 성분이고 어로 끝나느냐 사로 끝나느냐 이거 구별 잘 하시면 되고요. 관형어는 누구든지 관형어라는 조건만 취합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부속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 성분이 있는데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문장 성분은 7개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7개의 조건만 찾으시면 문장 성분 찾기 쉽겠죠? 자, 외웁니다. 문장에서 주성분 뭐뭐 있습니까? 불러주세요. 시작.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속 성분에 뭐 있습니까? 관형어, 부사어. 독립 성분에 뭐 있습니까? 독립어.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일단 이거 2-3번만 읽으시면 일단은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의 문장 성분 자체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주위의 조건을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읽었는데요. 누가 무엇이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무엇이 이러면 현재 여러분 이런 것의 문장 성분을 뭐라고 하냐면 주어라고 불러요. 아셨죠? 자, 내가 공무원이다. 내가 공무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공무원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내가 공무원이다. 누가에 해당하는 성분이 뭡니까? 내가이죠. 내가는 문장 성분에서 뭐라고 할까요? 주어라고 하겠죠. 그래서 잘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조선의 국모다라는 되게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아세요? 명성황후. 자, 우리나라에 되게 비운의 국모라고 이름이 나 있죠? 이 쪽발이들이요, 남의 나라 국모를, 궁궐에 난입을 해서 일명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일명 여우사냥 프로젝트라고요. 전부 다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한 나라의 국모이기 때문에 정말 그 자체가 상징성입니다. 그 자체가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국모는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안 돼서 이제 그 궁녀들이랑 같이 궁녀의 복장을 하고서 궁녀들 사이에서 앉아 있었죠. 그 명성황후라는 TV 드라마나 뮤지컬 명성황후나 보면 그 장면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명성황후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이제 그 드라마 했을 때 찍은 적이 있어요. 조수미라는 되게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그때 당시 이미연이라는 분이 아마 명성황후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에 나 죽어도 살아야 하네 하면서 이렇게 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막 쪽발이들이 이제 막 궁녀들 막 이렇게 죽이고 막 이러니까 많은 궁녀들 사이에서 명성황후가 아니 나 하나 때문에 많은 궁녀가 죽어가는구나. 그래 내가 나를 밝히면 되는 것을 이러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조선의 궁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막 얼마나 힘들게 그 장면을 너무나 마음을 다해서 연기했던지 이런 막 여기 목에 핏대가 솟아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실은 그 장면 찍고요. 쓰러졌대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제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나 링거액을 맞고 그러고 나서 겨우 이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연이라는 배우가 그 장면을 정말 열연을 다했나 봐요. 힘을 다해서 내가 조선의 꿈모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일주일 만에 깨어난 이제 이미연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말했더래요. 나 전생에 명성황후였나 봐요. 이렇게 말해서 이번엔 정신병원으로 자 근데 사실은 정신병원으로 간 건 아니고요. 그만큼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연기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장면 찍고 쓰러져 버릴 정도로. 근데 거기 보면 내가 조선의 국모다라는 정말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조선의 국모라고요? 내가.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다라고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제 이걸 가지고 품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라고 하는 것은 품사가 명사예요, 대명사예요, 수사예요. 대명사죠. 1인칭 대명사. 여러분 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격 조사. 그러니까 조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명사와 그다음에 조사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단어 두 개가 만나서 주어 하나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단어 두 개가 모여서 주어 하나를 만들 수도 있고요. 단어 10개가 모여서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에서 누가 또는 무엇이라는 조건만 충족해주면 무조건 이건 우리가 주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조선의 국모다에서는 단어 두 개가 문장 성분 하나인 주어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누가 또는 무엇이면 무조건 주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저 뒤에 가면 다 있거든요. 일단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철수가 착한 학생인가가 문제이다. 철수가 착한 학생인가가 문제이다 해서 어디까지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이다. 어디까지가? 철수가 착한 학생인가가 문제이다니까 어디까지가? 철수가 착한 학생인가가 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는 문장에서 실제로 여러분 단어가 몇 개가 모여서 하나의 주어를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문장마다 다 달라지는 주어가 사전에 실려 없죠. 실려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보고서 판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찾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앞으로 제가 주어를 찾아주세요. 그럼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할 단어 뭡니까? 누가, 무엇이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아셨죠? 내가 공주다. 누가? 내가. 아셨죠? 이렇게 찾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술어는요. 무엇이다, 어떠하다 이런 거 정도인데요. 자, 무엇이다 또는 어떠하다 또는 어찌하다 이런 거 정도가 서술어입니다. 일단 찾는 방법 먼저 머릿속에 정리하자고요. 좀 이따가 기본서에는 다 써드려 있으니까요. 자, 무엇이다 또는 어찌하다 이게 바로 서술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공무원이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만 여러분 읽어주세요. 공무원이다. 자, 내가 조선의 국모다라고 했을 때 국모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서술어 찾는 방법도 주어처럼요. 누가 무엇이 이러면 주어고요. 무엇이다, 어떠하다 이러면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찾는 건 여러분 의외로 진짜 쉬워요. 자, 보세요. 옛날에 이준길이라는 되게 유명한 또 분이 있었죠. 그 왕의 남자라는 영화에서 그 캐릭터 공길이라는 그 광대 캐릭터를 정말 연기를 잘 하셨답니다. 여성 관객들은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그 감정을요 그대로 실어요. 오, 정말 괜찮아. 남성 관객들은 쟤 뭐냐? 여자냐 남자냐? 토 나온다?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똑같은 어떤 하나의 캐릭터에 대해서 그 상황들이요 조금 여러 개로 나오는 거 보면 남성이랑 여성이랑 어떤 작품을 보는 견해가 좀 다르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그렇고요. 자, 이준기라는 배우가 그 영화 때문에 많이 떴어요. CF가 그냥 물밀듯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했었던 그 CF 중에요. 한 해에 팔렸던 것만큼 한 달 만에 팔렸던 음료가 있었는데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그러니까 그때 TV에서 막 나올 때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나오니까 그때 여러분 가끔요. 제가 왜 이게 되게 많이 팔리는구나 하는 것을 언제 느꼈냐면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수업하다 보면 이제 수험생분들이 가끔 이제 음료수 같은 게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해에는요,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계속 마셨어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하지만 저는 석유를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미녀는 석류를 좋아했을 때 석류를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뭐가 되겠어요?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자, 목적어 찾는 방법은 무엇을입니다. 자, 백설공주는 사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적어 뭐예요? 사과를. 백설공주 사과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 백설공주 사과 완전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 내가 공주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 사과만 보면 두드러기 나는 사람도 있죠? 그 전생에 백설공주라서 그래요. 알았죠? 자, 그래서 사과를 너는 뭐 석류를 이거 전부가 목적어예요. 찾기 쉽죠? 보어는 여러분 더 찾기 쉬워요. 알고 보면 문법 진짜 쉬운데 괜히 여러분이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자, 보어는요. 되다, 아니다가 보어가 아니라 되다, 아니다, 앞에 오면 보어입니다. 우리 복격조사처럼요. 아셨죠?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문장 성분 자체가 보어라고요. 나는 공무원이 되었다. 그러면 되었다 바로 앞에 누가 왔어요? 공무원이. 됐죠? 공무원이 되었다 해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공무원이다 그러면 공무원이다 자체가 서술어가 됐죠. 근데 이번에는 공무원이 되었다라고 제가 문장을 살짝 바꿨어요. 그러니까 문장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에 오면 무조건 뭐다? 보어다. 그러니 예문을 외우시는 것보다 찾는 방법 외우시는 게 정말 빠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장에서 주성문을 정리 다 했습니다. 찾으실 때 이거 여러분 꼭 외우시고요. 찾는 방법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갑니다. 부속성분인데요. 부속성분 여러분 찾기 조금 더 쉽습니다. 근데 말은 좀 쉬운데 그래도 이제 부속성분 좀 가면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 알아두셔야죠. 체연을 수식하면 관용어고요. 용언을 수식하면 부사어입니다.